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면서 다음 주는 또 어떨지까지 이야기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 상당히 힘이 없었고요. 이번 주 내내 계속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1.69%가 빠졌고요. 2,400선이 무너진 2,375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코스닥도 1.89%가량 빠졌습니다. 그래도 심리 지선인 이 10자릿수인데요. 딱 770선이 깨졌습니다. 769.25포인트에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락한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상승한 종목 수들은 거의 합쳐서 도합해서 300개가 좀 넘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은 2,103억 원, 그리고 개인은 1,118억 원 샀고요. 반면에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을 보면요. 기관이 1,319억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오히려 팔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유가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지수 90달러에 육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무리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과의 중국 이슈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이 그래핀과 관련된 흑연 수출 통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원자재를 가지고 중국이 수출 통제로 이 무역에 대한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소식과 함께 흑연, 그래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서도 카카오 새롭게 신저가를 달성했다, 그쵸? 신저가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또다시 4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신저가를 세웠습니다. 창업자 김범수 소환 통보에 또 신저가를 기록한 건데요. 앞으로 카카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특징주 크래프톤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게임 섹터의 큰 페스티벌인 지스타가 이제 다음 달 중순쯤에 개막을 합니다. 현재 그에 따른 신작 기대감이 있는데요. 크래프톤은 오늘 언론을 통해서 지스타에서 신작 2개를 공개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장중에선 4%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 시장, 오늘 그래서 좀 제가 준비한 브리핑 자료는요. 좀 멀리 봤을 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래도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요. 국내 배터리 셀 3사,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이 앞으로 좀 북미 쪽의 설비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본다면 생산 용량들까지 다 해서 아마 이제 내년 정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대용량의 2차 전지 설비 투자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네. 함께 비율을 보면요. SK온이 두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눈에 띄게 많은 양의 장비를 출자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다음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425.5기가와트시 정도를 2025년까지 생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따른 이 기가와트 시당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여기서 장비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증설이 들어갔었을 때 먼저 깔리는 라인을 본다면 당연히 소재보다는 장비가 먼저 앞서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주들이 한 번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투자 규모는 약 55조 원대가 됩니다. 이 428기가와트시에 1,300억 원 정도를 곱하면 되는데요.
거기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주 금액은 무려 22조 원대나 됩니다. 사실 예전으로 돌아가서 2차 전지가 상승 사이클에 올라섰을 때 현재는 소재주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였던 건 사실 장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이클이 한 번 더 온다면 장비주들도 현재 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좀 천천히 봤을 때 좋은 투자 포인트, 수주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사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윤성 FNC, DE&T 코인테크가 있고요. 삼성 SDI는 하나기술, CIS, 원익 P&E가 있고요. SK온 또한 윤성 FNC, PNT, 하나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두 개씩 겹치는 쪽을 먼저 보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윤성 FNC과 하나기술을 한번 지켜봐 보는 것도 투자 포인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또 이렇게 멀리 보는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멀리 보는 투자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멀리 봤을까요? 제가 이거를 이거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2008년과 지금 경제를 비교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제 위기 속에서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크게 올라갔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출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 애플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또 새롭게 어제였나요? 이슈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애플 폴더블 아이패드 개발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예. 있었습니다. 빠르면 2024년 하반기에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 2024년 상반기 아이패드 프로에 OLED를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몇 달 전에도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었는데 이 폴더블 아이패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양산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수혜주들, 뭐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또 LG랑 관련된 종목들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재 그 관련주들,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까지 밸류를 받은 거에 있어서는 그냥 아이패드 프로 OLED 쪽으로만 밸류를 받고 있었기 그쵸. 때문에 새롭게 이 아이패드 접히는 아이패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면서 힘든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네. 이렇게 희망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인데요. 이스라엘의 차세대 대공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빔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부는 최근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아이언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는데요. 아이언빔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로켓과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요격 미사일의 가격이 비싼 아이언돔에 비해서 발사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언빔이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국방부는 이 아이언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과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 정상회의가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회의에 12개국 정상들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 공격으로 물과 식량 그리고 의료 서비스 등이 끊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전쟁 확전을 막고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장 마감 후 주요 공시입니다. 첫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 있는 다음 날 7일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공시는 참 엔지니어링 공시입니다. HB홀딩스 그룹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는데요. 운영자금 25억과 채무상환자금 105억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신주 2,600만 주를 발행해 130억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유상증자 납입을 이길 기준으로 참 엔지니어링 최대 주주는 HB홀딩스 그룹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옵틱스 공시입니다. 노건 C&I가 보유한 해와의 주식 약 13만 주를 양수키로 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해와는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 부품 제조사이고요. 지분을 양도하는 노건 C&I 측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위에는 참 엔지니어링이 앞서 살펴본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공시에 9.95% 상승률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1위에는 대성미생물이 9.93% 상승률로 랭킹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관련주들 시간에서 상승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상위 6위에서 10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 국방부가 아라비아 반도 남부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격추 소식에 드론 테마주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10위에 제인시언 시스템 6%대 상승률로 랭킹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 명시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시장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심리적 지지선인 코스피도 2,40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800선이 무너졌는데 지지도 조금 안 된 상태에서 오늘 770도 무너진 상태, 769에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 좀 심리적으로 더 매도세가 거칠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네. 물가를 좀 보셔야 되고 연준의 목표치는 정확합니다. 뭐 장기적으로 2%를 맞추겠다라는 것이 정말 좀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어떤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지금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 민간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이 채권 쪽으로 저축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축 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죠?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또 유동성이 풀리기도 하고 그런 쪽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채권 쪽에 자금이 너무 많이 쏠려서 증시가 좀 저렴해진 구간이 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인 호흡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건전성 있게 투자를 하면 좀 반드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뭐 종목을 좀 대량으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네. 일단 마냥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지금 좀 조금이라도 바닥이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교체 매매가 더 나은 방법이 될까요? 일단 시장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뭐 주도주라는 게 나타날 건데 뭐 그런 주도주를 안 가지고 있으면 소외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지금은 주도주도 딱히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주도주가 보이지 않고 지금 아마 뭐 가게에서 뭐 민간에서 보면은 뭐 주식만 가지고 있질 않으실 거예요. 뭐 저축도 하시고 뭐 네. 예금도 있으실 거고 그런 자산 쪽에서 주식보다는 좀 저축 쪽으로 좀 자산이 많이 옮겨가셨을 텐데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조금 그대로 그럼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생각이 되고 본인 자산 형태에 맞게 너무 과도한 신용을 쓰지 마시고 신용은 정말 지금은 굉장히 좀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점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데니리님께서 모두가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다. 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의 명언이죠. 타이슨 명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댓글창에 있습니다. MG는 타이슨 모를 거다라고 하는데 저희 다 MG인데 타이슨 알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딱 우리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말이 아닌가.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저도. 지금 그럴듯한 근데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네. 맞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롭게 계획을 짜서
이제 저점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하는 게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근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네. 네.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 그래요? 혼수 상태. 그죠. 정신 차려야죠. 지금 정신 혼수 차려야죠. 상태입니다. 네. 다음 주에 좀 정신 차릴 호흡을 불어 넣을 만한 이벤트 없나요? 정신을 어떻게 하면 차릴 수 있냐면 보유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확실하다 생각하는 종목의 비중을 한 70에서 80% 이건 진짜 너무 안전하다 하는 거를 7, 80%로 늘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네. 저 변동성이 심한 거는 한 10에서 20%로 냅두면은 어차피 뭐 리스크가 되는 거는 10에서 20%고 안전한 주식들을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로 보면 안전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비율 조정을 좀 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니리님께서 쳐 맞았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뚜기처럼. 네? 네. 오뚜기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네. 스타워즈 투나잇이랑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주를 위해 또 그럴듯한 계획 말고 확실한 계획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가무 어떤 뉴스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일단 현재 흑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흑연에 대한 공급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세계 8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여기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2차 전지. 음극재 쪽이 좀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에 2차 전지가 여러모로 지금도 힘든 장인데 여기 이런 악재까지 더해져서 좀 더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장기적으로 뭐가 좋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중국이 세계 80%의 흑연을 공급하고 있는 게 맞아요. 뭐 생산도 70% 이상 하고 있는데요. 이 흑연, 천연 흑연이라는 게 음극재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연 흑연이라는 게 중국에만 매장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만 매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튀르키예나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쪽에 네. 집중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는데 매장 국가도 좀 여러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조 흑연을 이제 만들고 지금 2차 전지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인조 흑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코크스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코크스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이제 부유물이라고 하거든요. 코크스로도 인조 흑연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방법을 찾아본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온 기사에서 확인을 해 보면은 일단은 천연 흑연의 생산은 80% 이상 중국에서 하고 있고 가공 공정도 70% 이상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대체를 포스코 퓨처엠으로 해서 대체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네, 실제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그룹사 계열사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주에 이제 천연 흑연을 공급받는 광산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공급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부분은 공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음극재 생산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콜타르나 뭐 석유 코크스를 사용하는데요. 콜타르는 이제 뭐 철강 같은 걸 생산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크스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부산물인데 둘 다 뭐 사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본다면은 네. 좀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공급을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코크스 뭐 그런 걸 수입받는 게 그게 생산량이 한 번에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딱 공급하기 좋게끔 만들어진 상황이 국산화도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의 인조흑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인조흑연이 아니라 천연흑연을 얘기해 주셨죠? 근데 네네. 인조흑연으로도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연 흑연을 가지고 네. 인조 흑연을 또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가져가서 그걸로 해서 이제 만드는구나. 음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인조 네. 흑연을 쓰는 이유는 이제 2차 전지에 그게 또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네. 그거를 원료로 해가지고 아. 가공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흔들 수는 있는 뉴스는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이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가
다양한 걸 지금 국산화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고 이뤄낸 것도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우리나라가 한번 기대해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세대 방공 시스템 아이언빈을 실전 배치하기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방산주에 크게 관련이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방산주에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내용을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로켓으로 아이언돔은 로켓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던 건데 네. 이번에는 이제 레이저로 방공망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방산 체계에서 레이저가 쓰이는 사례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아하. 되고. 그죠? 뭐 아무래도 전기를 활용해서 그런 사용하는 그런 무기들이 이제 사용할 거라는 게 굉장히 저는 눈에 띄는 그 기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방산 시스템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레이저를 발사해서 목표를 태우는 그게 이제 아이언 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언 돔에 비해서 발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상대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거리는 아이언 빔이 그리고 이제 좀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돔이 이렇게 둘 다 같이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뭐 글로벌적으로 보면 수주에 대한 뭐 얘기 뭐 그런 것들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아이언 빔과 관련해서는 기사를 찾아봐도 아직 뭐 검색을 해봐도 아이언 빔 관련주들 뭐 이런 건 아직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아이언 빔이 어떻게 됐다든 투자 포인트를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후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한번 부각이 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뭐 1등으로 흥구소개를 보니까 100몇 %가 올라왔고요. 네. 거기에 또 바로 뒤따라가는 게 휴니드입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단기로 방산 쪽에는 그래도 지금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마침 유가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진 하루였어요. 네. 방산주도 그럼 다음 주에 또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봐야 되겠지만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가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GDP가 증가를 하면 GDP의 몇 %를 국방비로 내기 때문에 GDP가 증가하면 국방비도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재정이 안 좋은데 중동은 지금 재정 수지가 좀 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뭐 네옴시티에 써도 되고 뭐 아니면 방산을 좀 구매하는데 써도 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방산주들은 지금 협약을 막 맺고 있다라는 국내 기업 휴니드 같은 기업들이 소식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수주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순방을 통해서 조금 더 뭐 좋은 소식이 나오는지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동 국가들이 지금 뭐 재정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쵸.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아이언 빔에 대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슷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따라서 21일 바로 내일입니다. 카이로에서 이제 평화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일단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이 시간에 조선일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조선일 매니저가 쉽지는 않다. 이 전쟁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 가능성은 네. 뭐 정확하게는 누구도 못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비를 좀 이쪽으로 해놔야 되는 건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대비를 굳이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내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 그런 종목은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에 차라리 뭐 비중을 늘려본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증시에 봤을 때 좀 화해의 제스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휴전을 통해 휴전 논의를 하기 위해서 평화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건데 네. 이게 그래도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막 걸프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라크랑 평화 회의를 했었는데 이라크가 이제 결렬을 시킨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는 좀 가봐야 하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동 내에 있는 국가들도 참여를 하고 12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참석 의사를
의사를 밝혔고요. 영국이나 뭐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이제 뭐 외무관 같은 분들도 좀 참석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휴전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되면은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좀, 이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빠졌다가. 좀 훼손이 좀 되긴 그렇죠. 했었죠. 그렇다가 또 다시 간다고 하니까 또 살짝 맞아요. 올랐거든요. 그럼 뭐 다시 또 그러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유가가 계속 불안했잖아요. 전쟁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롭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 연초에 네. 일어났었을 때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때는 우리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타격을 많이 줬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켰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중동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걱정까지 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사실 뭐 그거는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고금리 장기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지금 물가 수준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고금리 장기화가 생각보다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뉴스나 시황 얘기해드릴 때 한 번 더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릴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유가의 향방이 굉장히 지금 증시에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뒤에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번째 이슈랑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네.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끝나가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 이상하게 너무 빠르게 급등하고 있다. 그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돈을 쓰려면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또 정부 지출을 하려면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겠죠. 근데 그 국채를 발행했는데 연방준비제도는 지금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안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중에 뭐 회사채라든가 시중에 이제 다양한 상품들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시중금리가 계속 자극돼서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 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조달 비용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에 있던 자금이나 현금성 자산, 뭐 투자성 자산 이런 것들이 채권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이 지금 뭐 회사채 투자하면 뭐 7% 주는데 그럼 거기로 옮겨갈 수도 그렇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증시가 좀 할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점점 좀 과도하게 할인될수록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민간에 사용해야 될 투자에 사용해야 될 부분 금액들이 네. 어쨌든 채권 쪽으로 좀 옮겨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민간의 소비가 또 감소하면 인플레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투자가 만약에 앞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사실 실업률도 조금 오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채권으로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옮겨갔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점차 유동성이 공급이 될 텐데 그거에 따라서 물가가 쉽게 안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고금리 장기화의 가능성이 없진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물가가 아니면 천천히 내리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과도한 신용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그죠 금리도 비싼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맞고 내가 좀 자신 있는 주식들 지금 주식이 싼 건 맞거든요. 네. 시중에 자금이 다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싼 거죠. 분할 매수로 하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 이슈는 계속해서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기대 수익률이 주식도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졌어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만 잘하시면 기대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는 종목들 많으니까 자산 배분 좀 잘하시면 충분히 성공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김병진 매니저님 아까 초반부터 쭉 얘기해 주셨던 게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세요. 이런 흐름도 거기에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좋은 종목을 미리 사두는 것 현재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전제를 먼저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금리 장기화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됐는지 왜냐면은 우리가 현재 연말이 됐고 내년 연초면은 이것도 이제 곧 끊기겠지 꺾이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시장에 접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금리 장기화 기간을 미니멈으로 할까요? 미니멈 내년 그래도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저도 여름까지 한 상반기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힘들기만 하지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을 정도로 아예 밀어버려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가을까지 동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동결로 가고 인하는 거의 이제 내년 연말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유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유가, 유가라든가 이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물가에 줘버리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런 부분도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생산성이에요. 뭐 결국에는 생산품이 많아지면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 감산을 하고 있고 네.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은 이거는 물가 또 낮출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천천히 내려가지 않을까 물가가. 그리고 이제 경기나 실업률 같은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또 재정 지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IRA라든가 이런 부분의 효과가 사실 이제 실업률이 지금 낮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금리는 조금 완만하게 이어지고 또 저축을 했으면 나중에 이자를 받으면서 점차 안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천천히 회복되는 거지 너무 이거를 안 좋게 보시면은 네, 네.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해지 역할로 네. 채권 투자도 지금은 좀 유효한 흐름이지 않을까요? 채권을 하시는 분들, 전 채권 전문가는 이 아니어가지고. 채권이 그래도 요새 만기 매칭형 ETF 나와가지고 개인 네. 투자자들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보통 개인 투자 하실 때 한 가지 자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하시고, 뭐, 통계를 보면 주식도 하시고, 뭐, 예금도 하시고, 다 다양하게 하는데, 그 비중 중에서 지금 뭐, 예금이나 뭐, 적금이나 채권 쪽이 좀 늘어나서 주식이 좀 빠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주식을 저렴하게 사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 스타일에 맞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장마감 오늘 어떤 공시들이 나왔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는요, 위메이드에 대한 공시입니다. 내달 7일, 11월 7일에 3분기 잠정실적 공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민수 아나운서 에코프로비엠 기가 막히게 금요일 의혹을 꺼낸 이후로 네. 바로 찾아봤거든요. 네네. 화요일이더라고요, 7일은. 그래요? 화요일은 좀 일단 괜찮네요. 화요일은 뭐 의혹, 뭐 우려되는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매니저님, 일단 위메이드도 그렇고 최근에 그래도 게임주들이 좀 살아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게임주들이 주가 할인율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과하죠, 예. 네,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물론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는데 그 정도로 막 정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할인이 많이 돼서 이번에 이제 뭐 지스타라든가 이런 이슈도 있어서 또 좀 상승세가 게임주들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위메이드 이 이슈를 보면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달 7일 날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중국 로열티를 수치를 했어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가 될 전망이라는 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시가 좀 관심이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주 증시에서 뭐 위메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메이드 이 실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위메이드 독자적으로 좀 움직일까요? 오늘 증시만 보면은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어요. 오늘 증시를 보면 최근의 증시를 보면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고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을 요즘에 사시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또 예전에는 뭐 에코프로라든가 잘 가는 종목에 올라타라 스타일이었다면 네. 요즘에는 진짜 많이 빠진 거 이런 쪽으로 약간 많이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한 번 오더라고요. 상승하는 날이. 그니까요. 예, 그쵸. 그 네. 시점이 지금 딱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게임 쪽이 이제 돌으려면 아무래도 이미 소비재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많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좀 여유 자금이 좀 되고 할 때, 네. 게임들을 많이 소비를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좋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게임주의 황금기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공시도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만 볼 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참 엔지니어링 그리고 해성옵티스, 에코프로비엠 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해성옵티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양수를 하기로 했다. 뭐 주식회사 해화를 사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화가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150억의 양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 상대방이 노건 C&I라는 상장 사예요. 근데 노건 C&I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고요. 노건 C&I가 가지고 있던 뭐 회사를 150억 원에 해성옵티스한테 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성옵티스가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 부품 제조하는 기업을 이제 받았으니까 돈을 내고 받았으니까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좀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럴듯한 걸 넘어서 확실한 전략을, 확실한 작전을 세워볼 수 있을지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계획도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확실하게 짜봐야 되겠죠. 먼저 한 줄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정리는 변수, 남은 증시 전략이고요. 월요일장 코멘트는 외국인 포지션에 주목하자라고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의할 점은 위기는 기회, 그러나 건강하게라고 주셨는데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네. 뭐, 육체를 말하는 건가요? 정신을 말하는 멘탈이 건가요? 건강하게. 멘탈도 건강하고 네. 너무 과도하게 너무 무리해서 그렇죠? 네. 막 요즘에 그 반대매매 나갔다는 네, 반대 뉴스 지금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좀 가슴이 아픈데 그렇게 이제 또 좀 단기간을 목표로 하기보다 네. 좀 꾸준하게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긴 해요. 네. 지금 뭐 국채금리가 이렇게 간 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분명히 지금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서 저점인 건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좀 건강하게를 키워드로 접었고요. 일단 오늘장 한 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변수 남은 증시 전략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좀 장기적인 계획을 짜시고 꾸준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전 반드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좀 눌렸다가 상승을 보였는데 내일 바로 풀 매수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네. 내가 이거는 좀 진짜 이 회사는 내가 아는 회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 이상에 팔 수 있다. 네. 이런 기업들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좋은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변수는 남았지만 저렴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럼 네. 저렴한지 평가하려면 앞으로 좀 실적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실적도 그렇고요. 근데 실적은 지금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한미반도체 소개를 했을 때 네. 지금 그 기분이에요. 바닥인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소비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반도체도 당연히 뭐 쓰다 보면 고장이 나는 거고 영원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좀 실적이 좀 안 좋지만 앞으로 좀 턴어라운드는 이 기업은 좀 확실히 할 수 있겠다. 좀 자신감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근데 아까부터 이제 계속 해주시는 말이 이럴 때 내가 잘 아는 종목들 확실하게 저가 매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분간 계좌 꺼야겠다. 진짜. 그리고 한 월에 한 번씩 그냥 계좌를 한번 보고 시장이 좀 돌아섰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가끔 좀 생각이 들 때가 건강을 있어요. 위해서, 맞아요. 마음의 건강. 건강이 최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님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저가 매수 찬스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식을 당분간 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전 저가 매수 찬스가 좋다 오. 생각합니다. 오히려 쉬는 것보다 정말 쉴 때가 아니긴 하다 지금이. 네, 왜냐하면 이 바닥을 누구도 예측을 할 그쵸,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쉬는 거죠. 네. 그럼 뭐 정말 내가 너무 멘탈이 힘들다 하면은 뭐 건강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실 수도 되는데 내가 돈을 좀 벌고 싶다 주식으로 하신다면 사실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아요. 가장 싼 거긴 해요. 네, 증시 격언 중에 이제 공포에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공포의 살아가 좀 어렵다면 분할 매수를 하거나 좀 가능한 돈만 내가 정말 좀 지금 여유 자금이 이 정도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내가 주식에 뭐 투자해도 큰 문제가 없다. 네. 뭐 이런 자금을 투입한다면은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 선수 지금 1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주식을 살래요? 아니면은 뭐 나한테 더 좋은 뭔가 물건을 살래요? 저는 이 현금도 종목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산다? 일단 현금 보유. 그리고 이제 조금 반등을 보일만 할 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살 수 없잖아요. 네. 무릎 정도에서 살 수 근데 지금 있잖아요. 말하는 건 바닥을 확인하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제 바닥 확인하고 무릎 정도 올라왔을 때 얘가 갈놈이구나 이러고 이제 그때 올라타겠다 이거죠. 어때요? 네. 괜찮죠?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겠나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략도 살펴봤으니까 수익률 대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현재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갑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에는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가 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가 있습니다. 순위 살펴볼게요.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함규수 매니저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지금 이 어려운 장에서 14%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조선일 매니저, 3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에도 함규수 매니저의 종목이 1위입니다. CQ레터 12.5%. 어제와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솔브레인 2위고요. 3위 함규수 매니저의 SK하이닉스 5.6%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함규수 매니저의 HPSP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손절가 31,000원, 목표가는 39,000원으로 설정하고 계속 포트에 보유한다고 하고요. 또 조선일 매니저의 코인테크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손절가는 25,000원으로 하향하고 보유한다고 합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솔브레인, 오스코텍,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었는데 솔브레인은 플러스권 잘 유지했었고요. 네. 오스코텍은 일단 타이밍이 좋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서 아웃이 된 상태고 지금 포트에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3.38% 수익을 기록해서 포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근데 지금 뭐 뉴스면 뉴스, 리포트면 리포트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네, 좋아요. 실제로 진짜요? 좋고 네. 지금 영업이익이 회자가 좋아요. 이게 뭐 단기간에 누가 막 사업자가 크게 끼어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또 이제 미국에 또 FDA 인증받은 화장품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수익권이고 저는 큰 걱정 안 하고 있고요. 오스코텍은 제가 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네, 오스코텍 혹시 화면 띄워주시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임상이 잘 됐거든요. 뭐 평가도 임상이 잘 됐다라는 평가인데 단기간에 크게 눌려가지고 제가 손절가 한번 하향을 했던 종목인데 이게 룰상 수익률 대회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한번 하향 수정했는데 그걸 또 터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탈이 됐다. 근데 오늘 증시에서 한 10% 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유 중이신 분이라면 조금 더 기간을 롱텀하게 보시면 네. 좋은 기업이니까 조금 더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좀 아쉬운데 오늘 종목으로 한번 만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김병준 매니저님 오스코텍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유 편입 찬스를 또 쓴 맞아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또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병준 매니저님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먼저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섹터는 반도체 소재, 반도체 섹터입니다. 소재 쪽으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소재가 매출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서 소재 기업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최근에는 이제 장비 쪽이 더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소재까지 본다면은 우리가 드디어 장비 이후에 소재로까지 이제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네. 어떤 종목일지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종목명은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용 고순도 특수가스를 제공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좀 납품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 비중의 거의 한 80%가 삼성전자 파운드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GAA 공정을 통해 가지고 수주를 최근에 받고 있고 점유율도 실제로 TSMC 점유율을 조금씩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안 좋았을 때 그 안 좋았던 실적 와중에서 그 실적들과 주가를 좀 모두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사실 트렌드는 뭐 HBM 관련주라든가 뭐 DDR5 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트렌드가 이제 있고 주가가 좋은 건 맞는데 네. 좀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좀 나는 그래도 실적도 좀 튼튼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과대낙폭됐다라는 투자 포인트로 이 종목을 보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랑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공정이 그 GAA 공정이 저는 더 잘 될 거라고 보는 게 TSMC가 이제 3나노 반도체 칩을 아이폰에 탑재를 했는데 발열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이 조금 더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 계속해서 삼성 파운드리 향으로 수주가 나오게 되면 이 기업의 그 고순도 특수가스 매출이 충분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 선정했고요. 차트 보면서 네. 가격 전략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오늘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가는 25,600원. 오늘 종가 부근 편입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정말 가볍게 한 28,000원 정도, 네. 한 10% 잡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잡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시장이 2023년과 22년 말쯤에 뭐 그렇게 시장이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항상 박스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군요. 근래에 또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8,000원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공격보다 약간 수비 쪽에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번 나올 때는 제가 강한 그 오스코텍 같은 공격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난 2분기 실적이 그래도 1분기 때가 바닥이 아닐까 했었는데 2분기도 바닥을 더 내려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직 감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소재 관련 종목들이 3분기에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걸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저는 바닥이기 때문에 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은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 수주가 좀 늘고 점유율이 네. 좀 올라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수혜로 보는 거고 턴어라운드를 좀 목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느낌이냐면 뭐 물론 한미반도체를 소개를 했을 때 정도의 느낌은 그쵸. 아니지만 네. 그때 이제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소개를 했었던 그 적이 있었는데 이 기업도 지금 안 좋을 때 사야지 기대 수익률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어에 투자 포인트를 뒀다고 합니다. 또 저점 매력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머티리얼즈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했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더 많은 이야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월요일 오후 5시 너튜브에 MBN 골드 검색하시면요. MBN 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요. 제가 변동성 증시잖아요. 이 변동성 증시에서 뭐 튀어가는 종목도 있고 뭐 안전한 종목도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과 내용들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